이번 영상은 익준이와 송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회에 뭔가 큰 게 오길 기다렸는데 완벽한 한방은 아니었지만 숨막히는 감정선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익준이가 송화를 본가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이 장면이 익준 송화의 속마음을 비유하는 듯한 아주 중요한 복선이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노래 빼고 모든 일에 완벽할 것만 같던 송화에게 커다란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의 위중한 병화는 송화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일 텐데요. 진짜 작가님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했던 회차였습니다. 치매가 의심되었던 로사의 병은 수두증이었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는데요. 역시 병은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파킨슨이나 치매가 아니라 수두증이 의심된다는 댓글을 벌써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로사는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송화 쪽에서 문제가 터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촉이 좋으신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송화는 엄마가 건강염려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점점 달라지는 자기 몸의 증상을 자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송화 어머님을 진료한 선생님이 어머님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증상과 손떨림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뵙자마자 증세를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는 엄마를 건강염려증이라고 이야기했던 과거의 송화를 크게 꾸짖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침 파킨슨 펫시티에 예약 환자가 오지 않아 빈자리가 생겨서 혹시 몰라 찍어봤는데 도파민을 운반하는 물질이 줄어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셨죠. 파킨슨으로 확진을 받은 어머님도 충격이 크셨을 테고 그 이야기를 들은 송화 역시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 근데 가족이란 게 참 묘하죠. 사소한 일에서는 죽자사자 싸우면서도 이렇게 큰일이 닥치면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서로가 받았을 충격을 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송화와 엄마의 통화는 서로에 대한 위로와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마침 송화방을 찾아온 익준이에게 송화는 엄마가 파킨슨이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이후에 나온 이야기를 봐서는 송화 어머님에 대한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화는 매주 목요일마다 후배들 논문을 봐주고 있었는데요. 30분씩 봐준다고 하지만 그 인원이 무려 11명이었습니다. 최소 5시간 반이 소요되는 일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논문 봐주는 것도 패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있는 랩미팅도 캔슬했다고 합니다. 선빈이가 송화방을 나오는데 익준이와 준환이를 마주쳤었죠. 이때 준환이의 반응이 송화 약속 있대? 라고 한 걸로 봐서 송화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송화 엄마 이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 송화에게 강연을 부탁하러 온 성민이도, 심부름으로 온 성영이도, 위로차 찾아온 윤복이도, 과제를 물어보러 온 황재신도 송화 엄마의 일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평소처럼 쉽게 송화방으로 향하지는 못했겠죠. 정로사 여사님의 입원 사실이 겨울이 귀에도 들어갔던 것처럼 병원이란 곳이 없던 소문도 퍼지기가 쉬운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송화를 배려하기 위해서 익준이가 비밀을 철저히 엄수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송화방 앞에서 시큐리티를 자처했죠. 익준이 덕분에 그 누구도 송화의 휴식을 방해할 수 없었는데요. 송화는 정신적으로 피폐한 와중에도 외래와 수술은 꼬박꼬박 해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질적으로 좋지 않았던 송화 목에 또다시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익준이는 조금이라도 송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쉴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화를 잘 아는 익준이라서 줄 수 있었던 선물, 고깃집 불판이었죠. 캠핑이 인생의 유일한 낚시인 송화는 예전에도 자기에게 주는 선물로 장작 거치대를 샀다고 했었잖아요. 캠핑에 가지고 갈 고기 불판은 우울했던 송화를 위로해줄 정말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익준이는 송화에게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죠. 지지난주 리뷰에서부터 송화가 익준이에게 고백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느낌을 주는 복선이 등장했습니다. 송화가 익준이에게 엄마가 파킨슨이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해석을 하기 전에 감탄부터 좀 하고 갑시다. 엄마 이야기를 털어놓는 송화와 그걸 듣고 함께 충격에 빠진 익준이의 모습은 여기에 이 배우가 왜 필요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듯한 감정을 전달했는데요.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일처럼 속상하고 뭐래도 해주고 싶은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을 줄 아니까,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을 아니까 위로가 될 만한 적절한 단어를 한 개도 고를 수가 없어서 막막한 순간, 한참 동안 이어졌던 익준이의 침묵,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집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순간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익준이는 그렇게 멘탈이 무너져버린 송화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데려다 줄게가 아니라 데려다 줄까? 였습니다.
1년 전 송화의 거절 이후로 최선을 다해 친구의 선을 지키고 있는 익준이었죠. 짝사랑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죠. 넘치는 마음, 요동치는 감정은 언제라도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하고 그 선을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샘솟지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송화 모르게 모든 배려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익준이 캐릭터가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건 인정해야죠. 맨날 놀기 좋아하면서도 매번 1등이고 병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폭넓은 친화력에 모두가 익준이를 좋아하게 만드는 매력까지, 거기에 유머 감각까지 겸비한 친구가 바로 익준이죠. 그런 익준이를 친구로 둔 송화는 정말 복받은 것 같습니다. 익준이의 데려다 줄까에 돌아온 송화의 대답은 그래주라 였는데요. 리뷰 쓰려고 이 장면 다시 봤다가 또 울컥했어요. 목소리 자체에 눈물과 슬픔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익준이가 송화를 한번 안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혼자 슬픔을 삭혀내는 송화를 한참 바라보면서도 익준이는 송화를 끝내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10번, 100번도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자제가 되지? 끝까지 친구의 선을 넘지 않고 뒤돌아서고 마는 익준이었습니다. 익준이는 계속해서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요.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화가 먼저 익준이에게 마음을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던 선에 대한 연출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익준이가 송화를 바라보는 앵글에서 창틀이 이루는 선에 송화가 걸어와서 반이 넘어가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아직 전부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먼저 선을 넘는 게 익준이가 아니라 송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복선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익준이가 자기 몰래 뒤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송화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솔직히 그날로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그날이 바로 익준이의 짝사랑이 끝나는 날이겠죠. 예고편을 보면 익준이와 송화가 함께 빗속을 달려가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비를 좋아하는 송화, 그리고 함께 달려가는 익준이의 모습을 보면 또 기대감이 차오르지만 다시 주문을 외워봅시다. 이거 다 예고편이다. 매번 속아왔다. 나는 지성이다. 그런데 주문을 외워봤잖아요. 기대감 접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다음 주에는 송화가 보컬을 하는 회차라서 저는 또 이 기대를 접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익준이 고생 좀 그만 시키고 다음 주는 진짜 됐으면 좋겠네요. 또 뵙죠.